자, 시작하자, 우리. 함수의 극한이라는 걸 할 거야. 우리 3개만 하면 돼. 함수의 극한. 뭐, 극한 안에 연속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 미분 적분하면 끝이야, 수투는. 자, 일단은 극한을 하는 거는, 일단은 이런 개념 때문에 그래. 이런 개념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조금 미분을 그냥 끌고 올게. 알았지? 자, 그냥 미분을 좀 끌고 올게. 자, 예를 들어서, 미분이 우리가 처음으로 나온 거는 어쨌든 속력에 관련된 얘기를 해야 하거든?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속력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자. 물리 배웠나? 물리? 물리 둘 다 안 했나? 자, 그냥 요 개념만 기억하면 된다. 자, 우리가 어쨌든 속력이라는 거는 시간분의 거리지. 그치? 속력이라는 거는 시간분의 거리가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는 요 축을 시간축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여기를 시간축이라고 생각을 할 거고, 자, 여기를 거리축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치? 자, 그랬을 때, 뭐, 위치가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변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자, 그러면, 그냥 이런 관점이야.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1시간이었다고 쳐보자. 그리고 뭐, 한 여기쯤이 3시간이었다라고 쳐볼게. 됐지? 문제 없을 거고. 자, 그때 거리, 뭐, 여기가 원점으로부터 몇이라고 할까? 한 100 정도 떨어졌다고 해볼까? 여기가 원점으로부터 100km 정도 떨어졌다고 쳐보고. 자, 그리고 여기가 원점으로부터 한 200 정도 떨어져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은 우리가 시간이 1시간부터 3시간까지 변한 거니까 시간은 총 몇 시간이 되는 거냐? 2시간. 1시간에서 3시간이 됐으면 2시간이 흐른 거 아니야. 그치? 자, 2시간 동안에 얼마만큼을 이동했다? 100만큼을 이동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자, 근데 요 2시간이라는 게 우리가 3 빼기 1이라고 적을 수 있는 거야. 맞지? 그리고 요 100이라는 건 사실상 200 빼기 100이 되는 거거든? 맞지? 자, 근데 3에서 1을 뺀 거, 3에서 1을 뺀 거, 이게 뭐였냐? 우리 x의 증가량인 거지. 그치? 자, 그리고 200에서 100을 뺐다. 이게 뭐인 거지? y 증가량인 거지? 결론적으로 이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되는 거니까 뭐가 되는 거다? 이 두 점 사이에 기울기가 되는 거다. 이 관점까지는 이해가 가능할 거야. 이건 두 점 사이에 기울기가 되는 거야. 자, 근데 우리가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얘는 평균 속력이 50이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치? 평균 속력이 50이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얘가 50으로 일정하게 같다라고는 볼 수가 없지. 맞지? 자, 그래서 요 1시간일 때 딱 순간적인 속력이 궁금했던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나갈 수 있다고. 자, 요 3시간에, 요 점과 지금 요 점 사이의 기울기, 자, 이게 우리는 속력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치? 이 점을 한 여기까지 붙여주면, 요게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속력이 되는 거지. 그치? 이 점을 더 근접시키면은 요게 되는 거고, 그치? 그러니까 얘를 어디까지 근접시키고 싶냐면 1시간까지 딱 붙여주고 싶은 거야. 이게 극한의 개념이야. 됐어? 자, 1시간까지 붙여주고 싶은데 이 점을 여기까지 붙이고 싶은 건데 딱 붙일 순 없지, 당연히. 딱 붙여주면 어떻게 되니까 분모가 1 빼기 1이 되면서 0이 돼버리니까 계산이 안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붙여 나갈 때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는가를 우린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미분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극한을 잘해야 미분이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래서 극한은 일단은 붙여나가는 개념이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해둘게. 접근시키는 개념이다. 도착은 하지 않아. 알았지? 접근만 시키는 거야. 자, 그러면 가보자 한번. 자, 우리가 어떠한 함수가 그림하고 그냥 똑같이 그려보자. 자, 요렇게 함수가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그리고 여기에 x = a라는 좌표가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문제 없지? 자, 이렇게 돼 있어. 봐봐. 함수 fx에서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알았지? a는 아니야. 도착의 개념은 아닌 거야. 알았지? 자, a는 아닌데 a에 계속 가까워진대. 됐지? 자, 그럼 보자. 이렇게 a 쪽으로 접근을 시킬 거고, 이렇게 a 쪽으로 접근을 시켜 나갈 거야. x 값을. 이렇게 접근시킬 때, 자, 그러면 y값은 어떻게 될 거냐면, y값은 어떠한 특정한 값에 대해서 됐지? x가 이렇게 접근을 하겠다는 건 그래프가 이렇게 따라 올라가겠다라는 소리지.
그러면은 y 값은 이렇게 접근이 될 거야. 맞지? 자,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x를 이렇게 접근시키면은 그래프를 따라 이렇게 내려올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얘도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가 될 거야. 그랬을 때 얘가 만약에 어떠한 L이라는 값으로 접근해 간다면, 도착은 아니겠지. 당연히 X가 A에 도착하진 않으니까 Y 값도 딱 L에 도착하진 않을 거야. 근데 L에 계속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할 수 있지. 계속 가까워질 때. 자, 그럴 때 우리는 함수 fx는 L에 수렴한다라고 불러줄게. 됐지? 함수 fx는 L에 수렴한다. 그러면은 다시 함수 fx가 L에 수렴한다라는 건 무슨 소리라고? L에 계속 가까워지고 있다고, 함수값이.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 L을 x equal a에서의 함수의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불러줄게. 됐지? 자, 그래서 이거를 다음과 같이 기호로 이렇게 적어줄 거다, 앞으로. 기호로. 자, 리미트라고 적어주면 돼, 리미트. 그리고 x가 어디로 가고 있다? a로 접근하고 있다. 됐지? 그거를 기호로 x 화살표 a 이렇게 표현해 줄게. x를 a로 접근시키고 있다. 그랬을 때 함수 fx는 이렇게 적는 거야. 됐지? 자, 이 기호가 뭐라고? 다시 x를 a로 접근시켰을 때의 fx가 어디로 접근하냐의 관점인 거야. 그랬을 때 이 값이 정확하게 우리는 L로 접근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지금 상황에선. 그래서 이거는 L과 같다, 이렇게 기호로 표기해 줄게. 됐지?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L로, 이 경우는 수렴이겠지. 일정한 L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됐지? 자, L로 수렴한다. 또는 뭐 이렇게도 많이 표현은 하는데 이거는 잘 적지 않아. 일 때 fx는 L로 간다.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 당연히 위의 기호로 훨씬 많이 쓴다. 근데 밑에 기호도 이거랑 같은 의미구나라는 건 기억을 해둘게. 자, 그러면 우리가 함수 fx를 한번 상수함수라고 생각을 해보자. 함수 fx가 상수함수야. 자, fx equal c라는 함수가 될 때, 자, 그러면 fx equal c라는 함수의 그림은 어떻게 생긴 얘냐면 이렇게 생긴 얘지. y equal c 이렇게 생긴 얘가 될 거야. 그렇지? 자, 그러면 x를 a로 이렇게 접근시켜 볼 거야. 이렇게 접근시켜 볼게. 그러면 y 얘도 이렇게 접근이 되면서 어떠한 값으로 가게 돼? 당연히 c라는 값으로 가지게 되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어떤 c라는 함수는 그냥 c라는 값이 된다 정도까지는 좀 잡아둘게. 관점 여기까지 이해되지? 접근시킨다라는 관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여러 가지 그래프의 형태를 좀 살펴볼 거야. 자, 일단 요거부터 좀 잡아보자. 자, 볼게. x값만 보자. 우리가 어떤 x를 a로 이렇게 접근을 시킬 수 있겠지. 그치? 이런 거는 x가 a로 갈 때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근데 x를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계속 증가시키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x를 계속 감소시키는 상황을 생각할 수도 있어, 우리는. 맞지? 자, 그래서 x를 계속 증가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가는 거야. 이렇게 계속 가는 형태는 어떻게 적냐면 x를 무한대로 보낸다, 이렇게 생각할게. 자, 다시 이 무한대는 숫자가 아니야. 알았지? 무한대는 숫자가 아니다. x를 계속 키워나간다라는 기호야. 고정된 숫자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 알았지? 그래서 나중에 막 이런 거 나올 거야. 무한대 빼기 무한대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게 그냥 숫자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무한대에서 무한대 어쨌든 뭐 1에서 1 빼도 0이고 2에서 2 빼도 0이고 3에서 3 빼도 0이니까 무한대에서 무한대 빼면 그냥 0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알았지? 무한대는 숫자가 아니니까. 됐지? 자, 그러면 계속 감소시키는 상황도 생각할 수 있겠지. 계속 줄이는 상황. 계속 줄이는 상황을 우리는 x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표기를 해줄게. 문제 없지?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자. x가 계속 커진다고 해도 일정한 숫자로 접근하는 함수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 됐어? 자, 어떤 함수가 있을 수 있냐면 이런 예가 있을 수 있다. 자, y는 x분의 1 더하기 1, 이런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보자. 유리함수지. 자, 그래프를 그려주면 x 이퀄 0을 점근선으로 가질 거고 y 이퀄 1을 점근선으로 가지겠지. y 이퀄 1을 점근선으로 가지면서 그래프의 모양은 이렇게 생긴 얘가 나올 거야. 맞지?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의 값은 어디로 가겠니?
야, 그래프까지 다 그려줬잖아. 어디로 가겠니? 1에 계속 가까워지겠지. 도착은 하지 않지만 계속 가까워지지. 그러니까 얘는 1로 수렴하겠구나. 이렇게 얘기해주면 돼. 이해됐어? 반대로 리미트 그러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는 어디로 가겠냐? 얘도 1에 도착을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된다? 1로 쭉 계속 가다 보면은 1에 가까워진다고 얘기할 수 있지. 그러니까 얘도 1로 수렴하겠구나. 요렇게 얘기를 해주면 돼. 됐니?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한번 함수를 생각해보자. 자,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할게. y는 x제곱이라는 함수를 한번 생각해볼까? 자,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얘가 나올 거야. 그렇지?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어디로 수렴한다고 얘기해주면 될까? 계속? 봐봐. x가 계속 커져. 그래프가 그러면 이렇게 따라간다는 소리 아니야. 그럼 y값도 어떻게 돼? 계속 커지지. 그렇지? 그렇게 커진다라는 걸 기호로 우리는 무한대로 표기한다 그랬어. 그렇지? 자, 그래서 얘는 무한대다 이렇게 적는데, 자, 근데 다시 자, 우리 아까 전에 수렴이라는 말을 쓰는 거를 한번 잘 생각해봐. 수렴이라는 말을 쓸 때는 어떤 L이라는 일정한 값에 가까워져야 돼. 일정한 어떤 숫자에 가까워져야 된다고? 자, 근데 무한대는 숫자가 아니라 그랬어. 그럼 얘는 수렴한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맞지? 맞지? 자, 그래서 그런 경우를 우리는 발산한다라고 불러. 자, 일정한 값으로 가면 수렴이야. 일정한 값으로 가지 않으면 발산이야. 됐지? 그래서 발산하는 경우는 크게 계속 커지는 경우 혹은 계속 작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 한 가지가 더 있거든. 그거는 나중에 얘기할 거야. 됐지?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수렴한다고는 표기하지 않고 발산이다 이렇게 표기를 할게. 됐지? 문제 없지?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그냥 간단히 봐보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는 어떻게 되겠니? 얘도 계속 숫자가 커지겠지. 이쪽을 쭉 따라 올라갈 거니까 그럼 얘도 무한대로 발산하겠구나. 이렇게 얘기해주면 된다. 문제 없지? 됐지? 일단 발산 얘기까지도 좀 해놓을게. 자, 그 다음 경우 가보자. 3번. 그러니까 지금 2번, 4번 얘기한 거야. 무한대일 때의 발산,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 발산까지 얘기한 거야. 4번까지 얘기한 거야. 자, 3번 경우 가보자. 그러면 이번엔 자, 그러면 또 이런 경우도 생각해보자. 일반적인 함수에서는 당연히 x가 a로 갈 때 어떤 일정한 숫자 l로 수렴할 것 같잖아. 그지?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의 함수도 있다. 됐어?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 y는 예를 들면 이런 거 볼까? x제곱분의 1. 자, 요런 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 자, 얘는 그림이 어떻게 잡히냐면 이렇게 잡혀. 요렇게 생긴 얘가 나오거든. y는 x제곱분의 1이라는 것. 자, 그래서 어떻게 돼? 만약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를 생각해보자. 그럼 얘는 어떻게 가겠어? 0으로 접근시키겠다는 건 이렇게 접근시키거나 이렇게 접근시키겠다는 거지? 이렇게 접근을 시키면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고 여기로 접근시키면 그래프를 따라 이렇게 올라가니까 계속 커지는 형태가 되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네. 그치? 혹은 그래프에 여기에 만약에 마이너스가 있었다고 치면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얘가 나오거든? 그럼 얘는 0으로 갈 때 어떻게 돼?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형태가 되지. 그치? 이런 거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야. 됐지?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자, 극한값이 일정한 값으로 수렴을 하거나 양의 무한대로 발산을 하거나 음의 무한대로 발산을 할 수 있어. 숫자가 계속 커지거나 계속 작아지거나 일정한 숫자로 접근할 수 있어. 어떻게 파악한다? 그거는 다 그래프를 그려서 파악하는 게 원칙이다. 됐지? 자, 그러면 우리 1번 한번 그래프 그려보자. 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분의 2 마이너스 3. 자, 요거를 한번 찾아보재. 됐지? 자, 그러면 그래프 좀 그려보자. 자, 쟤는 유리함수니까 맞지? x 이퀄 0과 y 이퀄 마이너스 3을 점근선으로 가지는 얘지? 자, 여기를 점근선으로 가지면서 그러면 형태는 이렇게 생긴 얘가 나올 거고 이렇게 생긴 얘가 나올 거야. 됐지? 자, 그랬을 때 뭐 하지? x를 어디로 접근시키지?
2라는 값으로 접근을 시키지. 자, 그러면은 뭐 x가 여기에 이렇게 있어서 2라는 값으로 이렇게 접근을 시킬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함수값은 이렇게 갈 거고 이렇게 갈 거니까 이 값으로 접근해 나가겠지. 요 값은 누구랑 똑같겠다? 그냥 2에서의 함수값과 같겠다. 맞지? 자, 그러면 요 값은 f2가 될 거고 2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가 나오겠지? 그래서 요 극한값은 마이너스 2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돼. 문제 없지? 자, 2번 한번 가보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x 더하기 3분의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6의 극한값을 한번 구해보자. 자, 봐봐. 요거 그림 그릴 수 있냐 없냐 너네? 배운 적은 없지, 그지? 배운 적이 없단 말이야. 자, 근데 봐봐. 밑에다가 마이너스 3 넣으면 0 나오니? 자, 위에다가 마이너스 3 넣으면 0 나오니? 9 빼기 3 빼기 6? 0 맞지? 자, 그러면 봐봐. 밑에다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 0이 나온다는 소리는 x 플러스 3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소리야. 인수 정리. 그치?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x 더하기 3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소리야.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일단 될 거야. 알았지? 무조건 될 거야. 자, 그래서 위에 거를 좀 인수분해를 해주면 x제곱 더하기 x 빼기 6을 인수분해해주면 2, 3, 마플 이렇게 잡히잖아? 그러면 얘는 이렇게 적을 수 있겠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x 더하기 3분의 x 더하기 3의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야. 됐지? 자, 그러면 다시 이 함수랑 이제 비교를 해야 돼. x 마이너스 2라는 함수랑 비교를 해야 돼. 그치? 자, 이렇게 약분이 되면 얘가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둘의 뭐는 똑같다? 대응 관계는 동일하다. 됐지? 여기에다 3을 넣어도 어쨌든 3 넣고 3 넣고 3 넣을 건데 이거 두 개는 약분된 거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에 3 넣은 거랑 똑같단 말이야. 대응 관계는 동일하다. 하지만 뭐가 다르다? 정의역이 다르다. 얘는 1차 함수니까 모든 숫자가 다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얘는 분수가 0이 되는 값은 못 들어가지. 알았지? 이해돼? 그래서 얘는 실제로 얘는 어떻게 된다? 대응 관계 얘랑 똑같아. 그림은 얘랑 똑같은 얘인데 됐지? 근데 여기에는 마이너스 3이 못 들어가니까 여기서도 마이너스 3만 뚫어버리면 된다는 소리야. 이해되지? 그래서 얘는 그림이 어떻게 생긴 얘가 나오냐면 이렇게 생겨가지고 됐지? 여기가 이렇게 뚫려야 돼. 이렇게 뚫려야 되는데 이 뚫리는 값은 마이너스 3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지?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x를 마이너스 3으로 접근시킬 거야. 그치? 접근시키겠다라는 건 요렇게 접근이 되겠다라는 소리니까 여기에 근접해 간다라는 소리는 할 수 있어. 그치? 근데 이 값은 여기에 마이너스 3을 넣을 수는 없지만 여기에 마이너스 3을 넣은 것과 같겠구나라고는 예측을 할 수 있단 말이야. 됐지? 그러면 여기다 마이너스 3을 넣으면 몇이 나오니까 마이너스 5가 나오지. 그러니까 이 극한값은 몇이라고 얘기하면 된다? 마이너스 5가 된다. 마이너스 5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문제 없지? 여기까지도. 자, 그 다음 3번 가보자. 3번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루트 2x-1이래. 자, 마찬가지로 얘의 그림을 그려보면 되지. 자, 얘는 그림이 무리함수니까 어디서 출발하냐면 2분의 1,0에서 출발하는 형태지. 얘가 0이 되는 값. 맞지? 그리고 양수니까 1사분면 방향으로 올라가는 요렇게 생긴 얘가 나올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 어떤 값? 1이라는 값이 있어가지고 1로 이렇게 접근을 시켜주면 요 값으로 갈 건데, 그치? 요 값은 1에서의 함수값과 같겠지? 1 넣어주면 답은 1 나오겠지? 그래서 요 값은 1로 수렴한다. 요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네. 문제 없지? 자, 일단은 그래프 그려서 찾는 게 원칙이다라고 생각할게. 자, 그러면 일단 5번의 6문제 한번 풀어보자. 자, 다음 문제 가보자. 다음 극한을 마찬가지로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해보래. 자, 구해보자. 리미트 1번.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더하기 1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1이다. 자, 이렇게 생긴 거거든.
자, 일단 우리 항상 그래프 그릴 때는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이용해서 구하는 게 제일 쉬운 거야, 그림은 항상. 그렇지? 자, 그림을 최대한 간단한 형태로 표현을 하자면 우리 y는 x제곱분의 마이너스 1 요렇게 생긴 얘를 x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얘겠구나 라고는 예측을 할 수 있어. 자, 근데 이것도 우리는 모르는 게 맞지. 기본적으로 모르는 게 맞지만 여기서 유출할 수 있다고. 자, y는 x분의 1이라는 얘랑 뭔가 좀 비스무리하게 생겼잖아, 그지? 자, y는 x분의 1이라는 얘 그림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긴 얘거든. 그지? 자, 근데 이거를 다 뭐 한 거지? 제곱한 거지. 맞지? 이 함수값들을 다 제곱한 거야. 그러면은 여기는 모양이 어떻게 돼? 유지가 돼. 물론 더 뭐 급격하게 올라가고 급격하게 조금 뭉뚱하게 내려가겠지만 어쨌든 형태는 이 형태가 그대로 유지가 될 거야. 근데 얘네들은 음수잖아. 그지? 제곱하는 순간 다 뭐로 바뀌어야 돼? 양수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생긴 얘라고 예측을 할 수 있어. 여기에 제곱을 이렇게 걸어버리면. 근데 다시 마이너스 1이 있네. 그지? 전체에 마이너스 1을 걸었다라는 건 y에 마이너스 1을 건 거잖아. 그건 x축에 대해 대칭시킨 거지. 그러니까 얘는 그림이 이렇게 생긴 얘겠구나라는 건 또 예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긴 얘겠구나까지 예측이 가능할 거고, 그 다음에 얘를 뭐 하면 되니까 x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밀어버리면 되니까 축이 원래는 x 이퀄 0이었지만 얘가 x 이퀄 마이너스 1로 변하는 거지. 축 여기가 x 이퀄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x를 마이너스 1 쪽으로 접근시킬 거야. y는 어떻게 돼? 계속 내려가는 형태가 되지. 자, 마이너스 무한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형태가 된다. 됐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 자, 두 번째 거 가보자. 절대값 x. 자, fx가 절대값 x분의 1. 자, 얘 그림 그려보자. 자, 어떻게 된 거지, 지금? y는 x분의 1에다가, 그지? x 대신에 x에 뭘 대입한 거지? 절대값 x를 대입한 거지, 지금. 자, 그러면 다시 절대값 x가 대입되면 그림이 어떻게 되냐? 이 형태지, 지금. y는 f의 절대값 x. 이 형태인 거잖아, 그지? 자, x의 절대값이었다는 건 이렇게 본다 그랬어? 자, x가 0보다 크면 어차피 양수니까 그대로 y는 fx가 나와. 맞지?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는 그냥 그대로 y는 fx의 그림을 그려주면 되는 거고, x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지? x가 뭐로 바뀌지? 마이너스 x로 변하지? 자, x를 마이너스 x로 바꾼다는 건 y축에 대칭을 시켜야 된다는 소리지? 그치? 자, 그래서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얘를 그린 후 뭐한다? 얘를 y축 대칭시킨다. 이렇게 시켜주는 게 y는 f의 절대값 x의 그림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그려보자 한번. y는 x분의 1의 그림을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만 그리면 그림은 요렇게 생긴 얘가 나올 거야. 요쪽은 그리면 안 되겠지? 그 다음에 얘를 뭐한다? y축에 대해서 접어버린다. y축으로 접으면 그림이 요쪽에서도 나오는 요렇게 생긴 얘가 y는 절대값 x분의 1의 그림이 되겠네. 됐고, 자, 그러면 x를 0으로 접근시키지 어떻게 돼? y값은 계속 커지지?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네. 문제 없지? 자, 그 다음 필수 예제 우리 3번 한번 가볼까, 그러면? 3번 한번 가보자. 자, 얘를 구하재.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더하기 2를 찾아보재. 됐지? 자, x제곱 더하기 2라는 건 그림이 꼭지점 0,2로 가지면서 2차 함수 형태니까 이렇게 생긴 얘네. 자,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겠다는 건 계속 줄여나가자라는 거지. x를 계속 줄여나가면 y값은 어떻게 했다? 계속 위로 올라가겠다. 그치?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적어주면 될 거고. 자, 2번 한번 가볼까? 리미트 x를 무한대로 갈 때 루트, 마이너스 루트 5 플러스 x래. 자, 요거 한번 생각해보자. 자, 그림 그려보면 되지? 마찬가지로, 자, 마이너스 5,0에서 출발할 거고, 됐지? 그림의 형태는 지금 어떤 형태다? y는 마이너스 루트 x의 형태지? 이 형태는 무슨 축 대칭이 되겠다? y는 루트 x의 x축 대칭이 되는 거지. y의 보고 바뀐 거잖아.
맞아? 아, 얘는 마이너스 y가 루트 x인 거니까. 그치? y는 루트 x에서 y의 부를 바꾼 거니까 x축 대칭이 되는 거지. x축 대칭이면은 그림이 원래는 이렇게 생긴 거니까 대칭시키면 이렇게 생긴 얘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림은 이런 식으로 생긴 얘가 나온다. 됐지? 자, 근데 무리함수는 이게 뭐라 그랬어? 점근선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계속 밑으로 떨어지는 거라 그랬어. 그지? x를 계속 튀어나가면 y는 계속 감소하는 형태가 되는 거지. 감소를 매우 조금씩 하겠지만 어쨌든 감소를 하긴 한다. 됐지? 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겠네. 문제 없니? 자, 그림 통해서 한번 확인해보자. 자, 6번에 1, 2, 3, 4 한번 그려볼게. 자, 그래서 필수 예제 4번으로 볼게. 4번만 하면 되지. 자, 하나하나 또 구해보자. 자, 뭐 어렵진 않다. 1번 보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더하기 5분의 1이래. 자, 그림 그려서 x를 계속 키워나갈 때 y가 어디로 가느냐를 보면 되지. 자, 그림 그려주면 얘는 x 이퀄 y 이퀄 0과 x 이퀄 마이너스 5를 점근선으로 가질 거고, 자, 여기를 점근선으로 가지면서 그래프의 모양은 이렇게 생긴 얘다. 됐지? 자, 그러면 계속 증가시키면 0에 접근해 가겠지? 그래서 얘는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네. 도착하지 않더라도 접근만 하면 수렴인 거야. 알았지? 도착하지 않으니까 0이 될 수가 없는데 왜 0이냐라는 거는 극한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있는 거야. 알았지? 자, 그 다음 2번 가보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절대값 x-1 분의 1이래. 자, 얘도 그림 그려보자. 자, 우리 아까 전에 그림 그려서 알고 있어. 자, 요렇게 생긴 얘가 뭐였냐면 y는 절대값 x분의 1이었었지? 얘였단 말이야. 그치? 얘를 x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 시킨 얘니까 여기가 x 이퀄 1로 변할 거고 y 이퀄 0은 변화가 없겠지? 그러면 얘도 계속 키워나가면 0에 접근해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자, 그래서 얘도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3번 봐보면 그냥 바로 그림 그리자. 자, 여기가 y 이퀄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여기가 x 이퀄 0을 점근선으로 가지는 유리함수의 형태지. 3이니까 양수니까 여기랑 여기 그려질 거고. 자, 그러면 x를 계속 감소시켜도 y는 마이너스 1로 접근해 가겠네. 그치? 자, 그 다음 거 가보자. x제곱분의 1이라는 게 아까 그림이 이렇게 된다고 우리가 배웠어. 그치? 그럼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면 되지. 그리고 여기가 3으로 변했으니까 여기가 3이 되는 거지. y 이퀄 3. 3만큼 평이동 시킨 거니까. 자,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도 3으로 접근해 간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문제 없지? 요거는 그냥 넘어가자. 그냥 그림 그려봐. 그냥 그림 그려볼게. 자, 그러면 이제 우극한, 좌극한의 개념을 볼게. 자, 이게 중요해. 엄청 중요한 내용이야. 우극한, 좌극한이. 자, 살펴보자. 자, x값만 볼게, 그냥. 자, x값만 봤을 때 이런 거야. 자, 우리가 여기에 x 이퀄 a가 있다라고 쳤을 때 x를 a로 이렇게 접근을 시켜볼게. 됐지? 자, 접근을 시킬 건데 접근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라는 거야. 접근시키는 방법이, 자, 왼쪽에서 x로 이렇게 접근해 나갈 수도 있을 거고 오른쪽에서 x로 이렇게 접근해 나갈 수도 있겠지? 자, 왼쪽에서 접근해 나가는 걸 우리는 좌극한이라고 불러줄게. 됐지? 자, A로 갈 건데 왼쪽에서 가는 거를 우리는 좌극한이라고 불러주자. 자,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 A로 가기는 갈 건데 A보다 어디 쪽에서? 작은 쪽에서 온다. 숫자가 커지면서 A로 접근한다는 소리야. 자, 그러면 우측에 있는 건 당연히 이름이 우극한이겠지. 자, 얘를 우극한이라고 불러줄게. 그러면 얘는 어떻게 가는 거야? A로 갈 건데 숫자가 작아지면서 A로 접근해 나가는 거지. 자, 이런 걸 우극한이라고 불러주자. 자,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기호로 표기를 해야 하니까, 그지? 기호로 표기해야 되니까 얘를 우리가 x가 A로 가는 건 똑같고 얘도 x가 A로 가는 것까지는 똑같잖아, 그지? 근데 좌측에서 올 때는 뒤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적어줄게. 우극한은 그러면 뒤에다가 플러스 이렇게 적어주자. 됐지? 자, 이런 걸 우리는 좌극한과 우극한이라고 불러준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자. 자,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얘가 있을 수 있어. 자, x 이퀄 a라는 점에서 자, 이렇게 오다가 여기 채우고 이런 식으로 생긴 얘가 있을 수 있어. 어떤 함수가.
충분히 가능하지. 그렇지? x가 a보다 작을 때와 x가 a보다 클 때 수식이 그냥 변하면 되지.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값을 한번 구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됐지? 자, 근데 다시 우리가 x가 a로 갈 때는 좌측에서 올 수도 있고 우측에서 올 수도 있다 그랬어.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해보자. 자, a의 좌극한일 때 fx가 있을 수 있을 거고 리미트 x가 a의 우극한일 때 fx가 있을 수 있거든. 그치? 자, 근데 좌측에서 올 때의 함수값을 뭐 m이라고 불러주자, 여기서는. 자, 그러면 좌극하는 m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됐지? 좌극하는 m으로 수렴한다. 자, 우측에서 이렇게 오는 값을 n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우극하는 n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 좌극한과 우극한은 어쨌든 존재는 하는 거야, 맞지? 하지만 두 개의 숫자가 어떠니 지금 서로? 다르지. 다르면은 우리가 fx는 얘로 간다고도 얘기할 수 없고 얘로 간다고도 얘기할 수는 없겠지. 그치? 그래서 이 경우는 뭐가 되냐면 발산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지? 근데 만약에 좌극한과 우극한이 어떻다면 서로 같다면, 어떤 L이라는 값으로 같다면 그러면 얘도 그냥 L로 간다고 얘기해주면 상관이 없겠지. 그치? 자,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발산하지 않는 경우 한 가지 얘기 안 했잖아? 그 한 가지가 얘야. 한 개가 더 있구나. 얘 있고 한 개가 더 있어. 근데 얘는 뭐다?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를 때도 발산한다라고 우리는 얘기한다. 됐지?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전에는 뭐 무한대로 발산한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뭐 이런 얘기 했었지? 이건 그냥 발산한다라고만 얘기하면 돼. 그냥 존재성이 없다라는 것만 얘기해주면 되는 거니까. 문제 없지? 됐지? 자, 그래서 항상 좌극한, 우극한 따져야 하고 두 개가 서로 같을 때만 얘는 수렴한다라고 불러주는 거다. 문제 없지?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좌극한과 우극한을 따로 구하진 않아. 통상적으로 그냥 나와. 근데 좌극한과 우극한을 따로 구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알았지? 자, 따로 구해야 하는 경우는 첫 번째, 유리함수의 형태인 경우는 따로 구해준다. 됐지? 그리고 두 번째, 절대값이 있는 경우 구해준다. 따로. 세 번째, 가우스 기호가 있는 경우도 따로 구해준다. 자, 무슨 소리냐면 봐봐. 이런 거야. 잠깐만, 절대값으로 가볼까? 아닌가? 예를 들어 이런 경우야. 이런 거의 극한값을 한번 구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자, 논의를 해보자, 논의를. 자, 그러면 일단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얘는 좌극한, 우극한 따로 구해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은 해야 돼. 알았지? 자, 그럼 봐봐. 여기서 내가 좌극한을 구해볼게. 자, 다시 봐봐. 1의 좌극한이라는 건 여기 1을 기준으로 숫자를 이렇게 보내자라는 소리거든. 그러면 이 x값은 어쨌든 1의 왼쪽에서 오는 값이기 때문에 1보다 작은 값이야, 큰 값이야? 작은 값이야. 1보다는 작은 값이라고. 그러니까 0.9 같은 거로 생각하면 돼. 됐지? 그러면 0.9가 들어간다고 해봐. 그러면은 이 x-1이라는 건 양수값을 가져야 돼? 음수값을 가져야 돼? 0.9 빼기 1이면 마이너스 0.1이 돼야 되잖아. 음수를 가져야 되지. 그러면 절대값 나올 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겠지. 그치? 자, 그러면 좌극한일 때는 저 절대값을 우리가 이렇게 생긴 얘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됐지? 그러면 두 개 약분하면 얘는 마이너스 1이라는 상수함수를 가지게 되지.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로 수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됐지? 자, 근데 이번엔 두 번째 리미트 x가 1의 우극한이라고 생각해보자. 자, 1의 우극한이면 1의보다 오른쪽에 있는 숫자니까 1보다 큰 숫자지 어쨌든. 1.1 같은 거를 생각하면 돼. 1.1 넣었다고 생각하면 얘는 양수잖아. 그러면 절대값 벗길 때 그대로 나올 거야. 이렇게 되면서 얘는 약분하면 1이라는 상수함수를 가지니까 1로 수렴하겠지. 그러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어떠니까 서로 다르니까 얘는 발산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상황 이해되지? 어떤 상황인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 좌극한과 우극한을 따로 구해준다. 그러니까 좌극한과 우극한을 따로 구하는 이유가 왜 그런 거야? 이 절대값을 없애려고. 그리고 이 가우스 기호를 없애려고. 가우스 기호가 뭔지 알지? n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의 정수.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 나오면 해줄게. 됐지? 뭐 이런 경우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살펴보자. 자, 이 문제는 수능에서도 무조건 나온다. 알았지? 무조건이라고까지 얘기하기 그렇지만 거의 나왔었어. 한 3번 정도에 2번, 3번, 4번 요 정도 수준에서 항상 나오는 문제니까. 그리고 아마 학교 내신에서도 거의 나올 거야, 이거는. 자, 한번 살펴보자. 자, 1번 볼게. 어렵지 않아. 자, 리미트 x가 2의 우극한일 때 fx를 찾아보자라고 돼 있어. 그러면 다시 2의 어느 쪽에서? 오른쪽에서 이쪽으로 보내자라는 소리야. 그치? 자, 그럼 2는 여기잖아. 여기서 오른쪽에서만 함수를 보면 되지. 오른쪽의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내려오면 1로 접근해 나가겠지. 그럼 어디로 접근하겠다? 우리는 3으로 접근해 나간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네. 그래서 얘는 3으로 수렴한다. 자, 그 다음 리미트. 이번엔 x가 2의 좌극한이래. 자, 2의 좌극한이면 2의 왼쪽에서 2로 보내면 되지. 그치? 자, 그러면 2의 왼쪽이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왼쪽이니까 그래프가 요건 거지. 그지? 그럼 얘를 따라 이렇게 내려오면 어디로 수렴한다? 얘는 0으로 수렴하겠지. 문제 없지? 자, 얘는 0으로 수렴할 거야.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를 생각해 보자. 그러면 2로 갈 때 우극한은 3이 나오는데 좌극한은 0이 나오지. 값이 다르기 때문에 얘는 발산한다라고 불러주면 되겠네. 존재하지 않는다. 얘는 발산할 거야. 자, 그 다음 리미트 이번엔 x가 0으로 갈 때 fx를 구해보자. 자, 그러면 0으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좌극한, 우극한 존재하겠지? 자, 좌측에서 접근하면 어디로 가냐면 3으로 가, 그지? 우측에서 접근해도 어디로 간다? 3으로 간다. 좌극한, 우극한 둘 다 3으로 가기 때문에 얘는 3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네. 문제 없지? 자, 우리 8번 한번 해볼게. 자, 다음에 극한을 조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 자, 1번 볼게.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1.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래프 그려서 한번 확인하자. 자, 그래프 그려주면 어떻게 나오냐면 얘는 x축, y축 잡고 x 이퀄 2를 점근선으로 가지는 얘가 되겠네. 그치? x 이퀄 2를 점근선으로 가지면서 여기선 이렇게 떨어지고 여기선 이렇게 떨어지는 얘가 되겠지. 자, 그러면 2로 갈 때 좌극한은 어떻게 되고, 우극한은 어떻게 되고, 계속 증가하는 형태고, 그치? 그리고 좌극한은 계속 감소하는 형태지. 어쨌든 얘는 뭐다? 발산한다. 그리고 뭐로 딱 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이거는. 증가하는 형태가 나오기도 하고, 감소하는 형태가 나오기도 하니까 좌극한, 우극한에 따라서. 그래서 얘는 발산이다.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고. 자, 두 번째 거 가보자. 리미트 x가 1의 우극한일 때 절대값 x-1 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다. 자, 1의 우극한이라는 건 1보다 큰 수라는 거야, x는 어쨌든. 그치? 1보다 큰 수기 때문에 x 빼기 1은 양수겠지.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이 벗겨지면 그냥 그대로 나오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익숙하니까 가볼게. 그냥 위에 거 인수분해서 약분 때린 다음에 1 집어넣은 대로 수렴한다고 했지. 그치? 자, 그러면 얘는 리미트 x가 1의 우극한일 때 약분 때려주면 x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얘가 되는 거고, 그치? 1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2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네. 문제 없지? 자, 세 번째 거 가보자. 리미트 이번엔 x가 2의 좌극한일 때 절대값 x-2 여기는 인수분해 할게. 그냥 x-2 이렇게 생긴 얘지. 자, 그럼 보자. 2의 좌극한이라는 건 2보다 작은 숫자라고, 그지? 그러니까 1.9 정도 생각하면 된다고? 그러면 1.9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0.1이 되니까 음수겠지? 그러면 절대값 벗길 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달고 요렇게 생긴 얘가 된다. 됐지? 그러면 약분했다고 치면 얘는 리미트 x가 2의 좌극한일 때 마이너스 x 요렇게 생긴 얘가 되는 거고, 여기에 2 집어넣은 값으로 수렴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네. 자, 그 다음 가우스 기호 가보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가우스 x 더하기. 자, 다시 가우스 기호가 무슨 의미냐면
가우스 기호가 자 이런 거잖아. 자 가우스 x의 정의가 뭐냐면 는 x를 넘지 않는 혹은 크지 않는, 됐지?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다. 자, 정의가 이렇게 되거든.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 자, 무슨 소리냐면 크지 않다라는 것보다는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냐면 작거나 같다라고 받아들이면 편하겠지. 그치? x보다 작거나 같은. 자, 다시 무슨 소리냐? 작거나 같은, x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가 되게 많을 건데, 그치? 그 정수 중에서 누구? 제일 큰 애를 의미하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결론은 이 얘기야. 자, 가우스를 우리가 다룰 때는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 계산 결과는 어쨌든 무조건 누가 나와야 된다? 정수가 나와야 된다. 계산 결과는 어쨌든 정수다. 자, 그러면 가우스 x라는 건 어쨌든 계산 결과는 정수가 나와야 하겠구나. 이걸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자, 다시 n이라는 정수가 나왔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지? n과 n 플러스 1이 있을 때 x가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야지 x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들 중에서 제일 큰 게 n이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n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x는 n 플러스 1보다는 작은 숫자겠거니 이렇게 생각한다. 그치? 자, 그럼 봐봐. 정확한 우극한 한번 구해보자. 자, 리미트 x가 0의 좌극한일 때 가우스 x 더하기 1을 구해볼게. 자, 다시 0의 좌극한이라는 건 0보다는 작은 수라 그랬어. 그치? 그러니까 한 몇 정도 생각하면 돼? 마이너스 0.1 정도 생각하면 되지? 그치? 자, 그러면 마이너스 0.1에다가 1을 더했다고 생각해봐. 그럼 몇이 나오지? 계산 결과는 0.9가 나오겠지. 가우스의 0.9 씌우면 몇이겠어? 0.9보다 작은 정수 중에 제일 큰 얘는 0이지. 맞아?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생긴 함수가 된다고. 0의 좌극한 상황에서는 가우스 x 더하기 1이라는 건 0이라는 상수함수가 돼. 됐지? 그래서 얘는 0으로 수렴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 됐니? 자, 근데 x가 0의 우극한이라고 해보자. 자, 0의 우극한이라는 건 0보다는 조금 큰 수라 그랬어. 그지? 한 0.1 정도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면 가우스 얘는 0.1 더하기 1이니까 몇이 되는 거지? 가우스 1.1이 되는 거지. 가우스 1.1은 몇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1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치? 자, 그래서 얘는 리미트 x가 0의 우극한일 때 1이라는 함수가 되는 거고, 그치? 이 함수는 1로 수렴하겠지? 좌극한, 우극한의 계산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얘도 발산한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네. 문제 없지? 자, 9번, 10번 한번 해보자. 볼게. 일단 이거는 고등과정의 거의 모든 애들은 다 증명을 해주지, 그지? 근데 이건 증명을 못해. 너네 수준에서 못해. 이거 증명을 할 거면 입실론 델타 논법으로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대학 수준이야, 알았지? 자, 그러니까 그냥 증명 없이 받아들이고 간다. 그냥 그렇구나 라고만 생각할게. 그냥 된다라고 생각해. 자,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직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전제 조건이 제일 중요해. 자, 전제 조건 봐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l로 수렴한다는 소리지 지금. 그리고 리미트 x가 이럴 때 gx도 m으로 수렴한다라는 소리야. 자, 두 함수가 어떤 경우에만 수렴하는 경우에만 1번, 2번, 3번, 4번을 쓸 수 있다라는 것만 좀 주의하자, 알았지? 수렴하는 경우에만 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자, 1번 보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k의 fx. 자, 어떤 fx라는 함수에다가 k가 곱해져 있는 형태는 알았지? 그냥 k에다가 l을 곱한 것과 같다. 이렇게 받아들일게. 요 k가 밖으로 나갈 수 있다. 됐지? 자, 근데 다시 fx가 어떤 경우에만 수렴하는 경우에만, 알았지? 주의한다고. 자, 그 다음에 2번 가보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두 함수의 합은 어떤 fx라는 함수와 gx라는 함수가 더하거나 빼져 있는 경우도 어떻게 할 수 있다? 리미트를 각각 씌워도 괜찮다. 됐지? 그러면 얘는 L 풀마 M이 되겠지? 됐지?
자, 더하기도 각각 씌워도 괜찮다. 자, 곱하기는 보통 안 될 것 같지만 곱하기도 된다. 알았지? 곱하기도 돼.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랑 gx가 이렇게 곱해져 있는 경우도 리미트를 각각 씌워도 괜찮다. 됐지? 그러면 L 곱하기 M이다 이렇게 되겠네. 나누기도 된다. 나누기도.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지금 gx가 밑에 써 있으니까 gx분의 fx도 각각 씌워도 괜찮다. 각각 씌워서 M분의 L로 처리해도 괜찮다. 단 여기선 항상 분모는 0이 아닌 경우겠지. 됐지? 그냥 된다고 받아들일게. 근데 항상 주의해야 하는 거 수렴할 때만 된다는 거야. 알았지? 수렴할 때만 각각이.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렇게 리미트 각각 씌우는 거 하면 안 돼. 알았지? 하면 안 돼.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극한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볼 거야. 자, 첫 번째 보자. 다항함수의 극한값. 자, 다항함수는 너네가 배운 거 1차 함수, 2차 함수, 그리고 3차 함수, 4차 함수 안 배웠지만 배워나가겠지. 자, 이런 형태를 우리는 다항함수라고 불러. 됐지? 자, 다항함수에서는 극한값이 항상 존재하는데 알았지? 그 극한값은 그냥 함수값과 일치한다라고 그냥 생각할게. 자, 그러니까 이 얘기야. 뭐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뭐 x세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나온다고 쳐보자. 그러면 얘는 3차 함수니까 다항함수잖아. 그러면 이거의 그림을 내가 어떻게 그려가 아니고 얘는 그냥 뭐와 같다? 1을 집어넣은 값과 일치한다. 됐지? 그래서 1을 집어넣어서 그냥 2가 되는구나 이렇게 처리해주면 돼. 문제 없지? 당연히 잘 안 나오겠지. 간단하니까 너무. 자, 근데 이제는 이런 형태를 싹 다 외워줘야 된다. 알았지? 얘는 이렇게 풀고 얘는 이렇게 풀고 얘는 이렇게 풀고 얘는 이렇게 풀 거야. 인 거야. 알았지? 자, 근데 이 중에서 일단 너네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당연히 1번과 2번이다. 알았지? 1번과 2번이 엄청 중요해. 거의 얘네들만 나와. 극한에서는. 거의 얘네들만 나와. 자, 우리 1번 보자. 자, 이런 거를 너네가 계산하고 싶었어.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분의 gx분의 fx라고 적을까? 자, gx분의 fx. 자, 요런 예를 구하고 싶었어. 자, 그러면 봐봐. 상황을 생각해봐. 자, 얘도 다항함수고 얘도 다항함수란 말이야, 지금 상황이. 그러면은 만약에 얘가 일정한 값으로 수렴하고 얘가 일정한 값으로 수렴한다면, 그치? 그러면 그냥 리미트를 각각 씌워도 괜찮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냥 a 집어넣고 a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그냥 그 결과가 끝인 거야. 근데 당연히 그렇게 안 나오겠지. 자, 근데 봐봐. 분모가 0이 돼버리면 이제 이상해져, 상황이. 0분의 몇 이런 숫자는 우리가 없으니까. 됐어? 자, 그래서 분모가 0이 되는데 그때 분자도 0이 되는 경우야. 분모가 0이 되는데 분자가 0이 안 되면 그건 수렴하지 않아. 발산해. 내가 아까 전에 0분의 상수꼴은 수렴하지 않는다고 했지? 자, 근데 0분의 0꼴은 수렴을 한단 말이야. 그 0분의 0꼴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FA가 0이고 GA가 0이라는 소리야. 자, 이게 둘 다 0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됐지?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풀어주냐면 자, 이런 거야. 봐봐. 다시. 자, F의 A가 0이 나온다라는 소리는 됐지? fx는 x 빼기 a를 인수로 가진다는 소리야. 인수분해가 무조건 될 거고 인수분해를 해보면 x 빼기 a라는 얘를 가질 거라는 거거든. 그치? 자, 그러면 얘를 나는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야. x 빼기 a에다가 뭔가 곱해진 형태. 뭐 hx가 이렇게 곱해진 형태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인수분해를 하면. 자, gx도 마찬가지거든. g에 a를 넣었더니 0이 나왔다라는 소리는 얘도 마찬가지로 x 빼기 a를 인수로 가진다는 소리이고 뒤에 뭔가 어떠한 얘가 이렇게 곱해지겠지. ix라는 어떠한 함수의 형태가 표현이 될 거야. 그치?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얘를 우리가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소리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분모는 x-a의 ix가 되는 거고 분자는 x-a의 hx가 되는 거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소리거든. 자, 근데 다시 x-a를 뭐 하면? 날려주면 그러면 ix분의 hx라는 얘랑 gx분의 fx라는 얘는 사실상 대응 관계가 어떤 거라고? 똑같은 거라고, 그치? 그러니까 그냥 요거의 그림이 그대로 가는 건데 a만 비워버리면 된다라는 개념이었어. 그치? 그런데 그러면은 여기에 a를 집어넣은 값으로 얘는 접근해 가겠지. 무슨 소리냐면 얘가 뭐 어떻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림이.
그치? 어떻게 생겼는데 어쨌든 A가 이렇게 비어있는 형태일 거 아니야? 그치? 근데 A로 이 함수는 A로 접근시키면은 어디가 된다? 그냥 여기에 A를 넣은 것과 같아진다는 거야. 문제 없어? 자, 그래서 이렇게 약분한 다음에 A를 집어넣은 IA분의 HA로 수렴한다. 아, 여기로 수렴하겠구나. 물론 IA가 0이 아닌 경우. IA가 0이면 한 번 더 하면 돼. 문제 없지? 그래서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돼. 0이 되는 인수를 소거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무리수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야. 됐어? 무리수가 있는 경우도 무리수가 있는 파트를 유리화할 거야. 그러면 0이 되는 인수가 서로 약분돼서 없어질 거야. 알았지? 무조건. 그래서 없앤 다음에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야. 됐지? 자,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면 우리 여태까지 계속 해왔던 게 이 형태거든? 예를 들면 여태까지 계속 해왔던 게 이 형태야. 우리 이런 거 계속 했잖아. 이런 거 계속 했잖아. 그치? 여기 뭐 제곱으로 바꿀까? 이렇게. 상관없겠지? 자, 1 집어넣으면 분모도 0 나오고 1 집어넣으면 분자도 0 나오지. 0분의 0꼴이란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이 인수분해를 했을 때 분명히 x 빼기 1이 서로 약분돼서 없어질 거라고. 됐지? 예측을 하는 거지 그냥. 얘는 x 빼기 1, x 더하기 1이 되는 거고 얘는 x 빼기 1에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되겠지? 약분하고 1을 집어넣으면 이제 분모가 0이 안 되지. 그러면 그냥 집어넣으면 돼. 2분의 3으로 수렴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0분의 0꼴이다. 간단하지? 0분의 0꼴. 자, 두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이런 거거든. 리미트 x가 여기가 무한대로 갈 때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겠지. 자, 무한대로 갈 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봐봐. 자, 이런 얘가 있다고 해보고 뭐 이런 얘가 있다고 해보자. 자, 봐봐봐. 그냥 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무한대라는 거는 어쨌든 숫자를 계속 키워나가는 거니까 되게 큰 숫자 쪽에서 노는 얘지, 그지? 자, 그럼 봐봐. 되게 큰 숫자에다가 3을 곱한 얘야. 분자는. 되게 큰 숫자를 제곱한 얘야. 위에 게 크겠어? 밑에 게 크겠어? 느낌상 밑에 게 훨씬 커야지 논리적으로 맞지. 그러면은 그 얘기야. 얘가 되게 크기 때문에 얘를 그냥 무시해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되게 큰 수분의 어떤 숫자다라고 받아들여도 좋다고 우리는. 자, 근데 되게 큰 수분의 어떤 숫자는 어디에 수렴한다고 보는 게 맞을까? 봐봐.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뭐 100만분의 1, 1000만분의 1. 0에 가까워진다라고 보는 게 맞지. 맞지? 그래서 얘는 0으로 수렴을 한다라고 생각해도 돼. 받아들 수 있어. 자, 그럼 밑에 거 봐볼까? 밑에 거? 밑에 거는 자, 분자의 차수가 더 크기 때문에 분모가 무시돼도 된다고? 어쨌든 분자 쪽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숫자가 계속 커지겠지. 얘는 무한대로 발산할 거야. 얘는 발산할 거야. 계속 커지는 숫자가 될 거야. 그냥 논리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문제 없어 여기까지?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 근데 우리가 이런 경우를 생각해보자. 뭐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해보자. 앞에 거랑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앞에 거는 차수가 달라 위아래가. 근데 여긴 차수가 지금 똑같잖아. 그치? 차수가 똑같은 경우는 어떤 일정한 값으로 수렴을 하거든? 자, 그 논리를 생각할 거야. 알았지? 자, 일단 요거부터 좀 생각을 해보자. 요거부터.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뭐 x의 p제곱분의 k 뭐 이런 얘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 자, 분자는 고정돼 있는 값이지. k라는 값으로. 근데 분모는 어쨌든 어떻게 되겠어? 계속 커지겠지. 그러면 되게 큰 숫자분의 고정된 숫자는 우리가 어디에 수렴한다고 보는 게 맞다고? 0에 수렴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라고. 그렇지? 자, 얘는 0에 수렴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야. 됐어? 자, 그럼 여기서 봐봐. 지금 우리의 문제는 어쨌든 x제곱이 처리가 안 된다라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줄 거야. 위아래를 둘 다 x제곱으로 나눠줄게. 위아래를 둘 다 x제곱으로 나눠줄게.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얘는 2 더하기 x제곱분의 3 이렇게 오겠지? 여기는 3 더하기 x제곱분의 1 이렇게 가겠지. 자, 보자. 각각을 그냥 함수라고 볼게. 자, 2라는 상수함수 일단 수렴하니? 무한대로 갈 때? 수렴하지. 뭘 넣어도 2인데. 되게 큰 수를 넣어도 2일 거 아니야?
자, 얘는 분자 고정인데 분모가 계속 커져. 0으로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 있지. 자, 3이라는 상수함수. 아무리 큰 숫자 넣어도 3이지.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 얘도 분자 고정인데 분모가 계속 커져. 얘도 0으로 수렴한다고. 다 수렴하지. 그럼 리미트를 각각 씌워도 괜찮다라고 했지. 그치?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2로 수렴하고, 얘는 0으로 수렴하고, 얘는 3으로 수렴하고, 얘는 0으로 수렴하겠네? 그래서 얘는 3분의 2로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됐지? 자, 그래서, 자, 형태를 외운다, 이제.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첫 번째 이런 형태. 분모의 차수가 더 크다면 얘는 0으로 수렴한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 경우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얘는 발산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차수가 같은 경우는 나눠준다. 최고차항으로 나눠준다. 근데 보통 뭐만 보면 돼? 그냥 최고차항의 개수만 보면 돼. 나머지는 어차피 다 0으로 가. 됐지? 최고차항의 개수만 비교한다라고 생각할게, 그냥. 문제 없지?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건 나중에 할 거니까 나중에 하자. 그럼 나중에 할게. 자, 그래서 일단 우리의 핵심은 1번, 2번이다. 수렴하니까 둘 다, 그지? 둘 다 수렴하는 형태였지. 자, 3번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수렴을 안 해서 잘 안 나와. 무한대 곱하기 0의 꼴 수렴을 안 해서 잘 안 나와. 됐지? 자, 요것도 우리 3번, 4번도 근데 그냥 이렇게만 생각할게. 3번, 4번도 어쨌든 수식을 잘 정리해서 1번, 2번의 형태로 끌고 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라고만 생각할게. 됐지? 1번, 2번의 형태로 끌고 가는 게 목적이고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건 어쨌든 누구다? 이 형태를 끌고 가는 게 목적이다. 얘가 0으로 수렴한다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됐지? 자, 그래서 3번, 4번은 그냥 문제에서 나오면 그때그때 해줄게. 자, 그러면 7번 한번 가보자. 자, 봐봐. 되게 기본적인 것만 알려줘 놓고 갑자기 조금 문제가 들어 보이지? 근데 어렵지 않다. 자, 살펴볼게. 자, 주어진 조건을 볼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가 2로 수렴한대. 얘가 2로 수렴한대. 자, 그러면 볼게. 일단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얘가 수렴을 한다라는 조건이 있는 거고 두 번째 그 숫자가 2야라는 조건이 있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은 보자. 어쨌든 분수의 형태면은 뭐 한다고? 0을 그냥 집어넣어 본다고. 그지? 0을 집어넣었더니 분모가 몇이 됐어? 0이 됐어. 그러면 0을 분자에 넣은 F0도 무조건 몇일 수밖에 없다? 0일 수밖에 없다. 수렴을 하려면 0이 아니면 얘는 발산하니까. 됐지? 자, 그래서 첫 번째 수렴하기 때문에 얘는 F0이라는 값은 0이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다시 봐봐. 자, F0이 0이 돼야 된다라는 건 Fx는 X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소리야. 맞죠? 그래서 이 말 속에서 우리는 fx라는 얘가 어떠한 x 곱하기 gx 이러한 형태겠구나라고 유추를 할 수 있어야 돼. 0을 만들어주는 인수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쟤는. 0을 넣었을 때 0이 나와야 되니까. 문제 없어?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잡은 상황에서 여기다 집어넣어보자. 자,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소리네.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xgx가 2겠구나. 요 자식이 2네.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 자, 그러면 극한값 실제로 구할 때 어떻게 한다고? 약분하고 그냥 0 집어넣으라고. g의 0이 2다라는 조건을 알 수 있는 거야. 문제 없죠, 여기까지도. 두 번째, g의 2는 0이구나. 자, 이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면 돼. 자, 문제 풀어보자. 근데 뭘 구하자 그랬냐면 지금 문제에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2x제곱 플러스 5fx래. 됐지? 근데 fx를 나는 어떻게 적을 수 있으니까 xgx라고 적을 수 있으니까, 그치? 저기는 더하기 5xgx 이렇게 적어주면 좋겠네. 문제 없지? 들어보고 있지? 자, 그리고 분모는 지금 3x제곱인데 여기다가도 xgx를 넣어줄 수 있겠네. 이 문제까지만 하자. 됐지? 자, 그럼 봐봐. 분모에 0 집어넣으면 0 나오지. 분자도 0 집어넣으면 0 나오지. 분명히 인수분해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분명히 x를 인수로 가지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돼. 예측을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를 해주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자, x로 묶어주면 여기가 2x 더하기 5gx가 되는 거고 여기는 x로 묶어주면 3x 마이너스 gx다 이렇게 되겠지.
뭐 한다고 이제 극한값 구할 때 약분하고 뭐 하라고 0 집어넣으라고. 그러면 얘는 어디로 수렴을 하냐면 마이너스 g의 0분의 5g의 0으로 수렴하겠구나가 되는 거야. 근데 g의 0이 몇이었으니까 뭐야? 왜 이따위로 적어놨어? g의 0이지. g의 0이 2니까 그치? 2 집어넣으면 되니까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0이 된다. 물론 약분해서 처리해도 상관없겠네. 그치?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5로 수렴하겠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문제 없지?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8번부터 나가자.